야근이 없어서 아직 해가 지는 시간에 돌아갈 수 있던 어느 날의 일. 어느 역 홈에서 전철이 오는 걸 기다리던 내 눈앞에 갑자기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투신자살이다. 이 역은 낡았다. 그래서 아직도 추락방지용 스크린도어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도 아마 그걸 알고 이 역을 골랐을 것이다. 게다가 그 죽은 모습이란 참혹하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가름했다. 남자는 홈 끄트머리에서 아직 속도가 줄지 않은 제1 앞 차량에 뛰어들었고, 운 나쁘게도 달리는 전철과 승강장 틈새 수십 센티미터 사이로 빨려들어 마치 탈수기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몸이 찌부러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해 그 자리에 있던 승객들에게 격렬하게 피를 뿌렸다. 겨우 멈춘 차량에는 선두 차량에서 네 번째 차량에 이르도록 본 적도 없을 정도의 대량의 피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차량과 차량 사이가 이어지는 부분은 특히 핏자국이 심하다. 분명 자살자가 그 사이에서 터진 흔적이다. 지금 그는 네 번째 차량과 다섯 번째 차량 사이에 승강장 틈새에서 피투성이가 된 정수리만 내밀고 멈춰 있다. 이래서는 두개골도 박살났을 게 틀림없다. 생사 확인은 필요 없어 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쇼크로 쓰러지는 사람도 몇 있었고, 또 도망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 역 군에는 문자 그대로 지옥도였다. 괜찮아요? 여봐요. 괜찮냐고요? 계속 불러봐도 응답이 없다. 이래선 조금 위험하다. 나는 근처의 두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은 역무원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쪽은 만약을 위해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런 사건이니 구급차들도 곧 대량으로 몰려올 것이고, 이미 역무원도 이상사태를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분명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방관하는 동안 위험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환자도 있다. 내 발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녀가 그렇다. 이럴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가리켜 역할을 부탁하고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일본인들은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 잘 부탁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다. 단지 그것을 할 용기가 조금 부족할 뿐이다. 중학생 아이를 다시 살펴보니 호흡이 멈춰 있었고, 심실이 1분에 무려 350에서 600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심실세동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보였다. 지병이라도 있는 걸까?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큰일이네. 자동체 생동기를 써볼까? 나는 바로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강하게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속도를 잘 조절해 흉거를 눌러 심폐소생을 시작했다. 흔히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 인공호흡은 필요 없다는 게 최근 학설이다. 저기요, 미안하지만 개찰구 근처에 제세동기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주세요. 가까이서 보고 있던 젊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제세동기를 가지러 향했다. 역구 내에도 이윽고 많은 역무원이 나타났지만 사태 대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법석이었다. 제세동기 가져왔어요. 아까의 청년이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망설임이 생긴다. 상대는 여중생. 여러 사람 앞에서 피부를 노출한다는 것도, 남성인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도 불편한 느낌이었다. 누구?
여성분 중에 제세동기 조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큰 소리로 물어도 주위 여성들은 모두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다. 긴급 사태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여성진에게는 주위를 둘러싸서 가림막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옷을 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녀는 세라복 하복으로 복깃 언저리와 겨드랑이 부분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어서 제세동기의 전극 부분을 밀어넣는 정도라면 옷을 일부러 벗기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저기, 미안하지만 조금 도와줘. 제세동기를 갖다 준 청년에게 그대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선 제세동기의 뚜껑을 연다. 뚜껑을 열면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자동 음성이 흐르기 시작하고 제세동기 사용 설명을 시작한다. 한가하게 설명을 듣고 있을 틈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전극 부분의 필터를 바로 벗기고 그녀의 목덜미에서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하나, 좌측 겨드랑이에도 하나, 딱 심장을 비스듬히 사이에 넣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전극을 붙인 후 제세동기의 진단을 기다렸다. 제세동기는 자동으로 전기 충격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준다. 신체에 접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심전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접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심전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역시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큰 소리로 전기 충격을 줄 테니까 여러분 조금 떨어져 주십시오 하고 지시를 내렸다. 여성진의 인간 커튼고리가 약간 넓어졌다. 도와주는 청년에게 제세동기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하자 순간 전기 충격이 발생했다. 나는 바로 흉골 압박으로 들어갔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것을 30회 반복했을 즈음 그녀가 이윽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됐어! 성공했어! 무심코 도와준 청년과 얼싸안고 기뻐했다. 주위에 있던 여성진들에게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피투성이 지옥의 역군회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밝은 목소리다. 좋아! 이 아이의 몸을 제대로 눕히게 도와줘. 네! 그녀의 몸을 옆으로 향하게 하고 한쪽 다리를 구부린 모습으로 만든다. 사람에 따라서는 구토를 할 수도 있으니 그게 기관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자세로 가능한 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진짜 구급대원이 드디어 와주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옮겨져서 갔다. 나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도와준 청년과 같이 구급차에 동승해 그녀와 함께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차량과 승강장 사이에 낀 남자가 천에 가려지기 직전 갑자기 이쪽을 본 것이다. 갈라진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 사이로 휘둥그레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놈은 분명 길동무를 원했던 게 틀림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데려갈 수 있었을 여중생의 혼을 우리가 방해했다는 것인 것 같다. 그 남자는 그대로 그곳에서 지방령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서둘러 앵마기를 하고 추락방지용 스크린도어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다음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건 내가 될지도 모르고 당신일지도 모를 일이다.